1170년 음력 8월 30일 하룻밤 사이에 고려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문신들이 지배하던 평화로운 고려가 무신들의 칼날 아래 피바다가 되었고, 그날 밤 이후 100년 동안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권력투쟁, 고려 무신정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고려는 문벌 귀족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신들이 받았던 차별이 정말 심각했다는 것이죠. 같은 양반이라고 해도 문신과 무신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요. 문신들은 최고 정일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무신들은 정삼품 상장군이 최고였죠. 더 가혹한 건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조차 문신들이 독점했다는 겁니다. 강감찬이나 윤광 같은 유명한 군사지휘관들도 사실은 모두 문신 출신이었죠. 게다가 고려에는 묵과가 없어서 무신들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신들 중에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더욱 무시당했죠. 하급 군인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원래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그런데도 온갖 자빌에 동원되어 혹사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종은 즉위 초기엔 나름 개혁의지를 보였지만 재위 중반 이후부터는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향락에만 빠져들었죠. 그는 측근 문신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애를 즐겼는데 그 장소도 왕궁뿐만 아니라 개경 근처 사찰이나 별장 등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밤낮으로 취해서 놀고 있는 동안 무신들과 군인들은 비바람을 무릅쓰며 먼 길을 호위해야 했죠. 더욱 가슴 아픈 건 이들이 연애를 즐긴 정자나 별궁이 제대로 급료도 받지 못한 군인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일화를 보면 당시 군인들의 비참한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정자를 지을 때 역군들은 본인이 식량을 가져와야 했는데 한 역군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밥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역군들이 밥 한 숟가락씩 나눠줘서 겨우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쓰일 건물을 짓는데도 군인을 동원하고 심지어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준 것이죠. 그렇게 무신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170년 8월 30일 의종은 또다시 보현원으로 향했죠. 무신들의 불만을 알고 있던 의종은 가는 길에 오문에서 무신들에게 무술 시합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신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해 상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장군 이소홍이 어떤 사람과 겨루다가 힘에 부쳐 물러서자 문신 할례가 갑자기 그의 뺨을 후려쳐 뜰 아래로 떨어뜨린 것이죠. 이때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고, 다른 문신들도 이소홍을 꾸짖고 욕했습니다. 이때 정중부가 할례를 꾸짖으며 이소홍이 비록 무신이지만 삼품 벼슬인데 어찌 이렇게 심하게 모욕을 주느냐고 말했죠. 이에 의종이 정중부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화해시켰지만 무신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반란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의종이 보현원에 도착하기 직전 이고와 이의방이 먼저 왕의 명령이라며 순검들을 집합시켰죠. 이후 의종이 보현원의 문에 들어서고 신하들이 물러가려는 바로 그 순간 무신들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고 등이 문에서 먼저 임종식과 이복기를 제거했고, 왕의 탁자 밑에 숨어있던 할례도 끌려나와 목숨을 잃었죠. 이 밖에도 왕을 수행했던 문신과 환관들 중 상당수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신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김돈중이 사태를 눈치채고 미리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신들은 그가 도성에서 태자를 받들고 항거할 것을 우려해 곧바로 개경으로 말을 달려 궁궐과 태자궁을 모두 점령했죠. 그리고는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 할지라도 모조리 죽여 씨를 말려라고 외치며 닥치는 대로 문신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이날 고려의 고위 문신 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정변이 성공한 후 무신들은 국왕 의종을 거제로, 태자는 진도로 추방하고 의종의 동생인 왕호를 새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가 바로 명종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정변의 실제 주도자들이 누구였냐는 점입니다. 고려사에서는 이 정변을 정중부의 난이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이의방과 이고 같은 하급 군관들이 주도했죠. 정중부를 비롯한 고위 무신들은 오히려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변 후 인사발령을 보면 정말 파격적이었는데요. 기존의 정팔품 산원에 불과했던 이고와 이의방은 한 번에 대장군, 장군에 임명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신들 사이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변이 일어난 지 몇 달 만에 이고와 이의방이 다투다가 이고가 처형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이의방이 딸을 태자비로 삼아 권세를 부리다가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게 제거되었죠. 정중부가 홀로 득세하며 위세를 떨치던 중 1179년 경대승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경대승은 다른 무신들의 적의를 두려워해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도방은 100여 명의 결사대였는데 이것이 바로 무신정권의 사병 정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이후 경대승이 4년 만에 병사하자 이의민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의민은 특이하게도 천민 출신으로 최고 권력에 올라간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 1196년 최충원에게 목숨을 잃으며 권력을 잃게 됩니다. 최충원의 등장은 무신정권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는데요. 그는 이전의 무신 집권자들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죠.
최충원은 명종에게 봉사 10조라는 개혁안을 올리며 정치 혼란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명종과 신종을 연달아 폐위시키고 희종을 세우는 등 왕도 마음대로 바꿔치기 했죠. 1209년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교정도감은 처음에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용도였지만 나중에는 인사행정과 국정 전반을 처리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 되었죠. 최충원은 교정별감이라는 직책을 맡아 실권을 행사했고 이후 무신 집권자들도 모두 이 직책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들 최우는 아버지보다 더 강화된 독재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1225년 최우는 정방이라는 인사 처리 기관을 자신의 집에 설치했습니다. 백관들이 최우의 집에 와서 인사안을 올리면 최우가 마루에 앉아 일을 받았고 육품 이하 관리들은 마루 아래에서 땅에 엎드려 감히 올려보지도 못했다고 하죠. 무신들이 얼마나 거만하고 개판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우는 또한 서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문인들을 우대하며 포섭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최씨 정권은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까지 4대에 걸쳐 60여 년간 지속되었죠. 그리고 무신 정권의 힘의 원천은 사병 조직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방과 삼별초였죠. 도방은 경대승이 최초 조직한 사병 조직인데 경대승의 사후 해체되었다가 최충원이 집권하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삼별초는 최우가 도적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야별초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나중에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고 몽골에 잡혔다가 도망온 자들로 구성된 신의군까지 합쳐져 삼별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업무부터 군사 작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결국은 최씨 가문을 지키는 사병에 불과했죠. 또한 무신정권 시대에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신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1172년부터 시작된 각종 밀란들을 보면 정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창주, 성주, 철주 등에서 일어난 밀란부터 시작해 망이와 망소이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 등 큰 규모의 반란들이 계속 일어났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1198년 만적의 난인데요. 만적은 노비 출신으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며 신분 해방을 주장했죠. 이후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최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것이죠. 최씨 정권이 강화도 천도를 결정한 이유는 물론 몽골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지만 몽골에 항복하면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면도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목상의 국왕이라면 항복해도 제후국 군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실권자에 불과한 무신들은 그런 지위를 보장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화도 천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몽골군이 내륙을 무참히 짓밟는 동안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이를 방관했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되는 전쟁과 흉년으로 최씨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마지막 집권자 최희는 어리고 나약해서 간신들의 참소가 성행했으며 뇌물과 횡령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던 1258년 결국 김준과 유경 등이 최희를 제거하고 최씨 정권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무신 정권 자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준이 교정별감이 되어 권력을 잡았다가 1268년 이면에게 암살당했고 이면이 죽은 후에는 아들 이묘무가 뒤를 이은 것이죠. 그런데 1270년 이묘무가 제거당하면서 드디어 100여 년간 지속된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신 정권의 잔당들은 삼별초에 난을 일으켜 저항했지만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쫓겨다니다가 결국 전멸하고 말았죠. 무신 정권은 분명 한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욕에 눈먼 지배층이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이기도 합니다.